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종목은 피하라. 이것은 최근 바론스가 전문가들에게 현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주 투자 전략을 물었을 때 받은 조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관세 정책 변화와 경제 뉴스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2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을 급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부분의 관세 적용을 보류하면서 시장은 지난주 말 다시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초점은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의 초기 국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바론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자의 재무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를 앞둔 사람, 은퇴를 고려 중인 사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 등 각자의 상황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소스닉은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 내에 쓸 자금은 절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금액은 항상 낮은 변동성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해당됩니다. 다행히 미국 세관국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일부 기술 제품은 일부 관세에서 면제되지만 여전히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도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레닛 베이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폴 스텔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장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로 제조 라인을 이전한 기업들은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경제 전반의 둔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IT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벨리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존 벨트는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어력이 높은 기술주는 오히려 잘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 벨트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매그 7대형 기술주 7개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깁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서버스나우와 인투엇을 선호하는데 이들 기업은 최근 생성형 AI 기능을 출시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망주는 넷플릭스로 광고 기반 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불황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주 뒤에는 기술주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번 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 전망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브 이글 웰스 매니지먼트의 CIO 로버트 루지렐로는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기업들도 실적 전망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은 주가도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기대치를 낮춰놓고 나중에 깜짝 실적을 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하기보다는 기존 보유 종목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폴 스텔리는 이미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주는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고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3년,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 결국 지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했던 자신에게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다가오는 실적 시즌은 투자자들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 고금리 지속, 경기 둔화 우려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며 단순한 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들의 전망치 하향 가능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들 이에 메타, 알파벳이나 소비 지출에 민감한 플랫폼 기업들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특히 생산 수입 구조에서 중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애플, 아마존은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신중하면서도 선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점에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하고 이후 서프라이즈 회복을 노릴 가능성도 있어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 기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은 단기 실적보다는 기업의 전망 해석 그리고 대응 전략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강력하고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주에 주목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급등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량주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성장 주식들은 향후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 보유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은 바이든 부통령의 전 수석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 고문 그리고 경제자문위원회 전 의장인 정말로 이 질문들을 가장 이해하는 자레드 번스타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기술 회사들의 큰 부담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테크 제품들에 면제를 한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현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그 모습을 봤지만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자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는 꽤 높았어요. 하지만 그 주가 하락이 결국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때 실제로 전 세계적인 금융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국 채무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글로벌 시스템이니까요. 그것이 위협을 받게 되면 시스템에 심각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 세금을 낮추는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특히 애플과 같은 기술 회사들로부터 현실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물러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저 부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세금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헤드라인을 보세요. 불안에서 공포로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세금이 영향을 미치자 미국인들은 카시트, 아이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의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로 10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면세 조치가 나왔지만 10일 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면세된 품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본 세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에는 10%지만 중국에는 20% 그대로입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세금이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준 소비자 감정 조사에서 그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몇 년간 높은 가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트럼프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투표한 많은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곤 가격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억만장자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현실은 행정부의 행동에 다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 백악관은 수요일의 90일 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혼란 이후 후퇴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언급했는데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바꾼 이유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나라는 GDP의 약 100%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금액은 30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그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그건 3천억 달러의 새로운 부채 서비스 비용이 됩니다. 실제로 큰 금액이죠. 둘째로 정말 경고해야 할 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내부 구조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채권 급락에서 우리는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초가 되는 채권인데 그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내가 생각했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것 같다. 내 자금을 독일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특히 스콧 베산트와 루트닉이 안전자산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들은 트럼프에게 행동을 취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결국 조금 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면세 조치를 고려할 때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얼마나 변동성이 클지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튈지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약 제가 그걸 알았다면 지금 앉아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하나 확실한 건 관세가 조금 내려가면 시장도 조금 올라가고 관세가 많이 내려가면 시장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죠. 이번 변화는 중대한 전환점이에요. 제가 아까 속보가 희소식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래서고요. 지금 중국산 수입품 중 약 4분의 1 이번 조치로 면제 대상이 됐다는 건 분명히 강조할 만한 일입니다. 맞아요. 여전히 20%의 관세는 유지되지만 그 미친 듯이 높은 145%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건 분명한 진전입니다. 특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부과되던 훨씬 더 높은 관세에 비하면 말이죠. 이번 조치로 예전의 정상 궤도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셈이고 시장은 분명히 이런 흐름을 반길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또 다시 뵙게 될 것 같네요.